좋아요, 구독.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탈로 삼성물산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주가라는 게 말이죠. 항상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알파라고 하면 그 회사 고유의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매출이 잘 느는지, 영업이익이 잘 느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이제 알파를 좀 추구하는 전략이고요. 베타라고 하면 시장을 좀 따라가는 전략이거든요. 시장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많이 봅니다. 금리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성장주 주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골라왔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주가들이 잘 이렇게 좋습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나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죠? 금리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서 금리 떨어질 때 미국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T노트라고 저희가 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보니까 3.9%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뭐 5%를 넘겨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했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9%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리테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사는데 은행 가서 채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채권 사가지고 채권이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런 성장주들의 베타가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주가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파 얘기입니다. 아까는 이제 시장에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올라가는데 지금부터는 알파 얘기입니다. 회사가 뭔가 펀더멘털이 변화가 있으면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회사는 기본적으로 24년에 편안하게 느껴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익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 이런 겁니다. 작년에 좀 안 좋았고 금년에 플러스 12%대 정도로 올라올 것 같고 내년 가면 영업이익 성장률이 15%를 좀 넘어갈 것도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고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하나는 커머스예요. 네이버 커머스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광고 쪽, 검색 광고 쪽은 뭐 그냥 한 4%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타겟 마케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타겟 마케팅이 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거 보실 때 앞으로 타겟을 그러니까 내가 뭘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거를 위주로 광고가 많이 뜰 겁니다. 그런 거 많이 뜨는 거 보면 아 네이버가 열심히 하고 있고 돈을 좀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 밑에 보시면 이 네이버가 커머스를 한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커머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파는 이런 커머스가 있고 하나는 서비스를 파는 커머스가 있어요. 근데 물건 파는 거는 옛날에도 뭐 계속 이커머스가 어제 오늘 이커머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는 연평균 성장률이 1~2%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죠. 근데 예약이나 뭐 다른 브랜드 스토어 같은 거 하는 서비스 쪽의 커머스를 하는 건 성장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15% 이상 네이버의 이익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월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치지직이라고 합니다. 치지직이라고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요 치지직이라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베타 서비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게를 여시면 오픈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식 오픈 전에 뭐가 있죠? 가오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 말을 좀 어렵게 하는데 가오픈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가오픈을 한다. 다음 주죠. 그래서 지금 관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여기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잘만 하면 한 1조 원 정도도 쳐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경쟁사가 있는데 트위치라고 있었죠. 거기가 1년에 국내 매출이 한 뭐 2,500억 이렇게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5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업 마진율이 25%인데 어쨌든 여기가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스트리밍 쪽 플랫폼 요거를 이 회사에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밸류가 추가적으로 더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펀더멘탈로는 크게 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영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트리거 그러면 방아쇠거든요. 권총 쏠 때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 트리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뭔가 계기가 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차트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갔죠. 저희가 네이버를 벌써 이 중에 한 두세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는 와중에 어제 보니까 아주 거래량이 아주 찬란하게 갑자기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틀째 강력하게 쌍끌이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꾸준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뭐 알파도 알파지만은 베타 특히 성장주 쪽에 아주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공매도를 환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로 밴드 봐도 상당히 밑에 와 있죠. 예전에 보면 PBR이 뭐 5배 이쪽 또 가 있던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1배 중반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단에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 카카오하고 비교해서도 카카오 최근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네이버 1.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트리거 뭔가 주가의 방아쇠를 당길 일이 있으면 좋은데 알파로도 갈 수 있고 베타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얼마 남았을까요? 29%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네이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펀더멘탈은 삼성물산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주식, 이렇게 지주회사를 또 이렇게 가져온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월요일날 했는데 바로 금요일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제 레이더에 계속 걸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걸려 나왔나 봤더니 근거가 역시 또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행동주의 펀드 영국에서 팰리스 캐피탈이라는 데가 자꾸 지주회사 쪽으로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도 또 나섰습니다. 자, 세 번째 행동주의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미국의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라는 이런 회사인데요. 자본 배분을 좀 명확하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영국계 시티 오브 런던 인베스트먼트 여기도 배당금도 좀 올리고 자사주도 좀 많이 해라. 영국계 또 팰리스 캐피탈 여기도 지주회사 체제를 개편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계에서도 자본 배분을 하자. 전체적으로 돈 지금 빨리 써라 이런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써라. 근데 자, 회사가 주주들한테 주려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업을 좀 뭔가 좋은 걸 근사한 걸 붙이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걸 붙여가지고 사업 가치를 막 이렇게 키워가는 거를 또 원할 수도 있고 하나는 돈 있는 거 가지고 빨리빨리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해가지고 주주 가치 올려라 급하게 올려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두 번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신속하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한테 이렇게 자본 증자를 배당금을 많이 해라, 자사주 많이 사라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당 들어오는 거 삼성전자나 딴 데서 배당 많이 들어오잖아요. 배당 들어오는 거 우리가 60% 70% 정도는 우리 또 배당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사주도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한 12% 지분되고 우선주도 한 9% 되는데 앞으로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을 이미 얘기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한 3, 4조 정도 재원을 들여가지고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행정주의 펀드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주가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좋아지죠?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할인율을 이전까지 60% 넘게 이렇게 보던 할인율을 점점 이렇게 축소해 나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거꾸로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최근에 이 유안타증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의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는 60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을 좀 보시면 60%에 있던 할인율이 현재 쭉 50%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60%대에서 지금 축소되고 있다. 하락 중이다. 이 헤지 펀드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먹혀들고 있다. 주가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한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주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올 텐데 이것 따라 가지고 할인율은 점점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유의미한 목소리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거래도 많이 늘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려고 할 때도 좀 천천히 파셔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제 생각이 좀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매 장골 좀 내려가고 있죠. 0.1%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중앙 정도까지 많이 와 있죠. 그러니까 좀 반 정도는 왔다. 조금 더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25% 정도 남았네요. 오늘은 센티멘털로 네이버, 펀더멘털로 삼성물산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